이 동영상은 일반적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이제 벌써 가을 장마 들어갔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추워질 텐데 요즘 그 병원에 환절기 감기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좀 걸렸는데 이제 그 감기 특징이 목이 좀 아프고 혓바늘이 돋거나 혀 이렇게 양쪽이 좀 헐거나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돌아가요. 혀가.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고 조심한다고 될 건 아니지만 입을 차고 주무시지 마시고요. 또 이제 같은 이제 건강 조심하셔야겠어요. 오늘은 많이 이제 그 재밌는 주제인데요. 포화지방 그리고 지방간 당뇨 이 삼각고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포화지방 지방간 당뇨의 삼각지대 내지는 포화지방 지방간 당뇨의 트라이앵글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부제는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그리고 포도당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포화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은 지방간이 생기고 그 지방간은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이제 실험적인 근거를 좀 보여드리고요. 그런데 포화지방 말고 불포화지방을 많이 먹는 거 그리고 단순당 또는 포도당을 많이 먹는 거 이것도 지방간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방간이라고 이제 검진 시즌 되면 이제 여러분 지방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텐데 술을 마셔서 생긴 지방간을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그러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뱃살이 나오거나 과식을 하거나 또 마른데도 이제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뭐 알코올성 지방간이야 나쁜 건 뻔히 알죠. 뭐 술을 많이 마셔서 지방간이 되고 지방간성 간경화가 되고 다음에는 이제 간암이 될 수가 있죠. 이제 그쪽 코스를 따라가는 건데 그러나 이제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진을 했는데 이제 OTPT라고 하는 것 또는 AST/ALT라고 하는 지방간 수치가 조금 올라갔는데 술을 많이 안 먹고 이제 뚱뚱하거나 아니면 좀 과식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약은 필요 없고 이제 그냥 잘 지내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앞에 건 맞아요. 약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식사만 고치면 되니까. 그러나 그게 단순히 그렇게만 넘어갈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술을 마시지 않아서 생긴 지방간, 술을 마시면 좋은데 술을 마시지 않아서 생긴다는 게 아니라 지방간인데 술과는 상관없는 지방간,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단순히 지방간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간의 오해와 달리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절대로 무해하지 않아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당뇨병과 관련이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심장병과 관련이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간경화증, 간암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냐면 피검사에 보통 같이 하는데 간 수치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AST, ALT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AST의 정상값은 40, ALT의 정상값은 45 정도를 잡는데 그걸 넘어가면 일단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술을 마셔서 생긴 지방간이면 알코올성 지방간,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생기는 지방간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부터 지금 얘기하는 지방간이라고 하는 얘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알코올성 지방간은 훨씬 나쁘죠. 그래서 한번 그림 보실까요? 이제 당을 많이 먹거나 그다음에 식사를 많이 하거나 하여튼 체중이 늘거나 해서 많이 먹은 거 오버칼로리죠. 뭐 당을 많이 먹든 식사를 많이 먹든 뭐 체중이 많든 지방을 많이 먹든 간에 이 칼로리가 이제 많이 섭취되면 하여튼 비만이 되면서 어떤 비만이 안 되도록 간에 지방이 축적됨으로써 지방간이 되는데 이게 무슨 간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방간약을 먹어서 해결될 건 아니에요. 숫자는 떨어지겠죠. 그 AST, ALT는 떨어지지만 간 안에 있는 거는 해결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지방간이 있어도 아주 높지 않으면은 우루사라든가 이런 종류 계통을 권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이유는 근본이 고쳐지지 않고 숫자만 낮춰봤자 별 의미는 없거든요. 그 근본이라는 거는 이제 비만이라든가 과식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과당, 과식, 과체중이 되면은요 지방간이 되고 지방간은 오늘 말씀드리지 못하는 경로 여기서 하여튼 간에 알아두시면 고지혈증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당뇨가 생기고 그다음에 염증이 생겨요. 지방간에서. 그래서 이렇게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는 이쪽 한편으로 가고
두 번째는 옛날엔 이 지방간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죠. 간염과 간경화로 가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지방 간염, 그다음에 간경화로 가서 간암으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코스가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게 별로 많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쪽으로 가는 것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심장병으로 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방간은 단순한 아유 뭐 괜찮아요 그냥 조금 뭐 조심하세요 할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으로가 아니라 뭐 술을 마시면 술 안 마시면 되고 뚱뚱하면 안 뚱뚱하게 하면 되고 과식을 많이 하면 과식을 안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간은 결론적으로 심장병으로 가는 코스, 패스웨이 이쪽으로 가는 길 하나, 간암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이 있다라는 건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돼. 지금부터 아마 여러분들 이제 건강검진 시즌이 될 거 아니에요. 추석 지나면은. 그랬을 때 AST, ALT가 40, 45 넘게 되면은 경각심을 가지시고 사실은 여담이지만 AST, ALT가 40, 45 미만은 정상이냐?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한국 여성의 경우는 AST, ALT가 25, 25 정도 미만이 되는 게 좋다고 돼 있고 남성도 35 미만이 좋은 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는 40, 45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MRI나 CT나 정밀한 초음파를 찍어보게 되면 그중에 한 50에서 65%는 이미 지방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당뇨인 중에서 AST 괜찮다고 나 지방간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여튼 여담이었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을 유발하는 것들이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은 지방간과 그 유발자들을 보게 되면은 먹는 건데 세 가지가 있어요. 단백질은 뭐 그렇게 지방간을 유발하지 않고 당이 있어요. 당. 근데 당인데 심플 슈가라고 해서 과당이나 아니면 포도당 같은 거가 이제 심플 슈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당,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산, 그 다음에 포화지방산의 세 가지 종류가 보통 흔히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지방간을 일으킨다고 돼 있는데 굉장히 연구자마다 디베이트가 심해요. 어떤 사람들은 과당, 단순하게 과당이 같은 칼로리, 예를 들어서 1000칼로리 오버하게 먹었을 때 포화지방으로 1000칼로리, 불포화지방으로 1000칼로리, 단순당으로 1000칼로리 먹었을 때 어떤 연구를 보면은 당이 훨씬 더 칼로리랑 무관하게 지방간을 일으킨다. 이제 과당 이론이죠. 그렇다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이론은 포화지방이나 불포화지방이나 단순당 등이 이 영양소의 문제가 아니라 몇 칼로리를 오버칼로리를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두 군이 갈려요. 그래서 이런 영양소에 따라서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영양소에 따라서 지방간 유발이 다르다. 과당이 해롭다 또는 포화지방이 해롭다는 그룹도 있고 어떤 그룹은 아니다. 포화지방으로 먹든 불포화지방으로 먹든 단순당으로 먹든 단백질로 먹든 간에 오버칼로리 되는 거에 비례해서 지방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영양소를 특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이제 논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점점 밝혀지면서 재미있는 일이 발생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지방간을 잘 유발시키고 어떠한 영양소가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를 유발하고 어떤 영양소가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거든요.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게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단순당 이 세 가지를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 건데 제가 좀 묵혀뒀다가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린 건데 다이아베티스 케어 2018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요. 원제는 saturated fat is more metabolically harmful for the human liver than unsaturated fat or simple sugars.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포화지방이 불포화지방이나 아니면 단순당보다도 간에 해롭다라는 이제 내용의 논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재밌어요, 이게. 여러 가지, 실험 기법과 이런 걸 썼는데, 너무 자세하면 의사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오늘은 좀 관심이 있는 일반인 앤드 의사용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원래 비만한 사람들을 갖다가 모아서 한 이렇게 12명 정도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랜더마이제이션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배분한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3주 동안 1000칼로리를 더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원자들한테 1000칼로리씩 더 드세요 해가지고 이제 이걸 관리한 거예요. 그래서 3주를 했는데 빨간색은 포화지방으로 1000칼로리를 더 공급한 경우, 그 다음에 이 녹색은
불포화지방으로 1000칼로리를 더 이제 공급한 경우,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그 단순당으로서 이제 이렇게 공급해서 이렇게 1000칼로리를 주기 전, 더 여분으로 1000칼로리 더 과하게 주기 전에서 피 검사하고 여러 가지 검사하고 1000칼로리 다 3주 동안 준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된 게 이제 간 안에 있는 중성지방량, 이게 지방간이죠. 중성지방이라고 하죠. T지라고 하기로 했는데 이제 아직도 잘 모르는 분이 있어서 중성지방 또는 T지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간 내 중성지방의 변화를 본 거죠. 이게 지방간 유무고요. 몇 가지 이거 어려워요. 드누블 하이퍼제네시스 이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얼마나 변하나 여부도 봤고요. 그 다음에 그 플라즈마 세라마이드라고 해서 좀 알아두게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염증 일으키는 가장 독성 물질이 있는데 이 세라마이드의 변화도 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1000칼로리 여분으로 그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당을 먹였을 때 이 지방간이 더 심해지는가,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는가, 또는 세라마이드가 더 높아지는가,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걸 이제 본 연구예요. 그래서 재밌어요. 이게 참 하기 힘든 연구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유전학적 연구하고 뭐 이런 거 다 해서 그 유전자 검사도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거는 빼고 그냥 핵심만 좀 말씀드릴게요. 골수만. 그래서 포화지방 섭취군만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혈중 지질 수치는 당연히 불포화지방은 나쁘게 변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뭐 단순당도 뭐 TG가 좀 올라갈 것 같았는데 그렇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제일 이제 확실한 변화가 혈중 지질 수치에서 일어났는데 포화지방 섭취군만이 섭취 전에 비해서 HDL 콜레스테롤이 17% 증가하고 섭취 전에 비해서 LDL 콜레스테롤이 10% 증가해서 이제 고지혈증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항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의사나 전공이 아닌 의사나 아니면 잘 모르면서도 이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됐으니까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케이블 TV에서도 누가 나와서 HDL 콜레스테롤 증가됐다고 좋은데 LDL도 같이 증가돼 있고, 전공이 아닌 의사들이 포화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은 LDL 올라가지만 HDL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것만 중요한 아니라 토탈 콜레스테롤도 HDL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HDL 올라가서 좋다는데, 그건 굉장히 뭘 모르고 사는 이제 그 되게 모르는 얘기예요. 이럴 때 HDL 콜레스테롤 올라간 거는 HDL이 바쁜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너무 제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가지고 이제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예를 들어 청소차 생각하시면 돼요. HDL이 청소차인데 청소차에 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동네가 지저분해지고 동네 쓰레기가 많아서 청소차로 들어오는 쓰레기 양이 훨씬 많아진 거거든요. 그걸 보고 야, 청소차에 쓰레기 양이 많아서 우리 동네가 깨끗해져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서 청소차에 쓰레기가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로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한 거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콜레스테롤이 혈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느라고 바빴다는 뜻이에요. 이제 LDL은 뭐 당연히 나쁜 거고요. 그래서 포화지방 섭취군만은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랐다. 근데 이건 뭐 뻔히 아는 얘기니까 이제 중요치 않고요. 더 중요한 얘기는 좀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당연히 몸무게는 세 군 다 올랐죠. 1000칼로리를 오버하게 먹었으니까 몸무게도 올라가고 뭐 이제 대사는 다 이제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싶어하는 거, 그래서 지방간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 내 지방의 변화를 보게 되면 요걸 이제 MR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MRI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요거 SAT는 이제 saturated, 그러니까 포화지방산, 요 이제 하얀색 빈막대기는 불포화지방산, 그 다음에 이렇게 빗금은 단순당을 먹었을 때 이제 각 군에서 비교해 봤을 때는 당연히 1000칼로리씩 먹었으니까 당연히 포화지방산을 먹든 불포화지방산을 먹든 그 다음에 단순당을 먹든 먹기 전하고 3주 동안 1000칼로리 오버하게 먹었을 때 당연히 간 내에 있는 중성지방이 함량이 올라가죠. 그게 지방간이 다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화지방을 먹든 불포화지방을 먹든 그 다음에 그 탄수화물을 먹든 간에 오버하게 1000칼로리씩 먹었으니까 다 지방간이 더 심해졌어요. 그건 뭐 다른 데이터가 일치해. 그런데 이 색간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또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같은 군 내에서 먹기 전과 먹은 후의 변화가 어떠냐를 본 거고, 두 번째는 군 간에 본 거예요. 그 차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그 다음에 그 단순당을 먹였을 때 그 군끼리 포화지방 먹었을 때의 그 지방의 변화량과 불포화지방 먹었을 때의 지방의 변화량과
단순당 먹었을 때 지방의 변화량과를 세 군을 다시 조합해서 비교해 보니까 역시 포화지방을 먹은 군이 불포화지방이나 그다음에 그 단순당을 먹은 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지방간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종래 연구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하여튼 간에 많이 먹었으니 다 전에 비해서 후는 다 지방간이 더 되더라. 뭐 이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셋 중에서 어느 게 더 지방간을 심하게 만드느냐 했더니 역시 포화지방산 1000칼로리 더 먹는 것이 불포화지방산 1000칼로리 더 먹는 거, 그다음에 단순당 1000칼로리 더 먹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지방간이 더 많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실험가설 1번 포화지방이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훨씬 더 지방간을 많이 만든다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중간 결론 한번 보게 되면 포화지방은 간 내 중성지방을 55% 증가시켜요. 굉장히 많이 증가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포화지방은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요. 위험하죠. 이제 심장병에. 불포화지방도 역시 간 내 중성지방을 15% 증가시키고 단순당도 역시 간 내 중성지방을 33% 증가시켜요. 이 뜻이 뭐냐면 셋 다 뭘 먹든 간에 오버칼로리가 되면 다 지방간이 더 된다는 뜻이고, 그러나 같은 칼로리, 이걸 아이소칼로리라고 그러거든요. 같이 1000칼로리 더 먹었을 때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유독 포화지방을 먹었을 때는 훨씬 더 지방간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설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됐어요. 아이소칼로리, 1000칼로리 딱 똑같이 먹는다 하더라도 포화지방으로 1000칼로리 먹는 것이 훨씬 더 지방간이 많이 된다. 넘버원이죠. 두 번째.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 어떤 거냐요. 근데 중성지방 자체는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지 않아요. 트리글리세라이드는 이너트하다고 그래서 대사적으로 굉장히 잘 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인슐린을 저항성을 자체로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런 지방산이 간 내에서 그러니까 대사가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세라마이드라는 게 생겨요. 이 세라마이드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요. 근데 세라마이드는 어디서 나오느냐? 불포화지방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포화지방산에서 나와요. 특히 팔미틱산이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세라마이드도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다 모든 실험에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세라마이드는 장에서 발생한 독소 때문에도 많이 생겨요. 이건 이제 여담이고, 근데 여기서 그 실험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이제 세라마이드에서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세라마이드는 어떤 성질의 물질이냐면은 이게 이제 포화지방산에서 만들어지는데 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요. 이 자체가 염증 물질이에요. 그래서 염증이 심각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염증 제거 얹어놓고 막 논이도 드시고 항염증 물질이라고 뭐도 먹고 하면서 포화지방을 먹는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 염증을 없애고 싶으면은요. 혈당도 조절해서 혈당 때문에도 염증이 나오지만 염증의 가장 강력한 인자 중에 하나가 포화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무서워하고 염증이 안 일어나면은 당연히 포화지방을 적게 먹어야 되죠. 자, 그다음에 세라마이드는 LDL 지단박이 붙어서 LDL 콜레스테롤, LDL 더 나쁜 LDL을 만들어. LDL 자체가 혈관 내로 들어가서 나쁜 일을 하지만 걔를 더 날카롭게 만들고 삐쭉삐쭉하게 만들고 더 염증을 잘 일으키고 더 산화를 잘 일으키게 만드는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세라마이드도 강력한 염증 물질이자 산화 물질인 거예요. 더구나 HDL은 그 혈관 청소 작용도 할 뿐더러 혈관 확장 작용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하는데 얘가 딱 붙어버려 가지고 이제 HDL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무능한 또는 해로운 HDL이 돼버려. 얘가 이걸 디스펑셔널이라고 돼 있는데 또는 말펑셔널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항산화 작용, 항염증 작용, 콜레스테롤 그 역콜레스테롤 수성 작용, 그다음에 몇 가지 면역 작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무력화시켜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또 만성 SL이라든가 홍반성 루푸스, 그다음에 또 당뇨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만성 염증이 몸에 있을 때는 HDL이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당뇨인이 HDL 콜레스테롤 높다고 그렇게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로운 HDL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라마이드가 나오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세라마이드가 뭡니까? 당뇨를 일으킬 수 있고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세라마이드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 실험에서 이제 세라마이드를 봤어요. 그래서 포화지방 또는 불포화지방 당류를 먹기 전에 세라마이드 농도랑 3주 동안 1000칼로리씩 더 먹인 다음에 세라마이드 농도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보게 되면은 이 빨간색은 세라마이드 농도가 올라간 거고 여기 이 컬러 키라고 해가지고 value가 있으면은 빨간색은 농도가 더 올라간 거고 그다음에 파란색은 안 올라갔거나 떨어진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포화지방산을 보게 되면 다 빨개요. 이 Y하고 X축은 이렇게 이렇게 자세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포화지방산을 먹였을 때는 변화가 어떻게 왔느냐? 칼라키가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즉 세라마이드 생성이 많이 됐어요. 세라마이드 요거하고 요거 다른 거는 포화지방산의 체인의 길이가 서로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보게 되면은 불포화지방 그다음에 당류를 먹었을 때는 세라마이드 농도가 별로 변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당류를 먹었을 때도 줄은 것처럼 나왔지만 이게는 뭐 자기네 별첩으로 의미는 없는 것다고 돼 있고 확실히 증가한 거는 보게 되면 별 3개, 별 하나 이런 거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포화지방을 먹이기 전과 3주 동안 먹은 후에 혈중 세라마이드의 변화와 그 변화된 종류의 얘기예요. 그래서 포화지방은 세라마이드 생성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실험 결과를 합쳐보면은 역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는데 포화지방을 먹은 경우에 혈중 세라마이드 농도가 49% 증가했고 거기에 비례해서 호마I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보는 건데 인슐린 저항성이 23% 증가했어요. 그래서 뭐 결국 뭡니까? 이제 결론 보게 되면은 결론 포화지방은 불포화지방 단순당에 비해서 지방간을 더 가속화시킨다. 포화지방은 불포화지방 단순당과 달리 이 불포화지방하고 단순당 세라마이드를 증가 안 시켰거든요. 그러나 포화지방만은 유독 세라마이드를 많이 증가시켰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불포화지방과 단순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심화시키지 않았는데 물론 단순당도 심화시키겠지만 여기 이 실험에서는 안 했고요. 안 된다고 돼 있고 포화지방이 유일하게 인슐린 저항성을 많이 심화시킨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포화지방은 HDL 콜레스테롤도 LDL 콜레스테롤 올리고 또 HDL 콜레스테롤 올리죠. 그래서 이 지질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의사나 아니면 그냥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잡다하게 배운 일반인들은 H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갔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태에서 HDL 콜레스테롤 레벨 올라가는 건 좋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현실적인 의미가 뭐겠느냐? 현실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같은 정도의 칼로리를 과다 섭취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화지방으로 칼로리를 과다 섭취하면은 불포화지방이나 단순당을 많이 먹는 것보다도 지방간이 더 가속화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더 유발되며 고지혈증이 더 가속화되고 세라마이드를 통한 염증 반응이 활성화돼서 어떻게 되죠? 가까운 장내에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고요. 조금 더 멀지만 뭐 그렇게 꼭 순차적으로 아니지만 세라마이드하고 이런 또 아주 독한 LDL 콜레스테롤, LDL도 올라가는데 거기다 독한 LDL까지 올라가니까 결국은 동맥경화라든가 이런 심장병 또는 뇌경색증 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포화지방을 뭐 과식하면 안 좋겠죠. 과식하면 안 좋은데 그나마 그 과식할 때 포화지방으로 많이 먹게 되면은 심장병과 이제 당뇨병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지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내가 포화지방을 많이 먹어서 뭘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게 하여튼 포화지방 자체가 뭐 적당할 때는 좋겠지만 근데 그게 어떤 게 적정량이냐는 얘기가 서로 다르지만 어떤 의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먹는데 그게 치킨이라든가 아니면 피자라든가 뭐 버터라든가 이런 계통으로 간헐적 폭식을 해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정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비만이라는 게 미용을 하는 비만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거고 정말 병적인 비만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 비만을 줄이는 이유는 심장병과 당뇨병과 여러 가지 병을 방어하기 위해서 비만을 다이어트 해가지고 줄이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 좋은 시도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혈관병이나 당뇨를 불러오는 방식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 자체는 해볼만 할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때 단식 기간 말고 5대2라든가 아니면은 그 먹는 기간 있잖아요. 16대 뭐 이런 경우에 16대 8이죠. 8시간 동안에 너무 많이 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은 다행히 많이 안 하고 좀 많이 이제, 이, 오래 하기가 힘들어서 떨어져 나갔지만 사람들이 고지방 저탄수 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탄수는 제가 당뇨 환자한테 권할만 합니다. 저기 초기 당뇨 환자 너무 심한 사람은. 근데 저탄수도 극단적인 저탄수가 아니라 탄수화물 제한식이죠. 그것도 단순 탄수화물 제한식은 권할만 해요. 당뇨인한테. 처음 하는 당뇨, 조절 안 된 당뇨인. 근데 저탄수까지는 괜찮은데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고지방으로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거든요. 특히 되게 고지방을 하는 사람들은 동물성 지방을 먹거든요. 근데 그 동물성 지방이라는 게 다 이제 포화지방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킨다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 고지방 저탄수에서 이제 지금은 그나마 많이 잦아들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인슐린 저항성을 가속화시키고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고지혈증 유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건 저탄수 고지방의 특징인데 HDL 올라간다고 막 좋아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라마이드 농도 같이 올라감으로써 전체 피 속에 염증 반응을 드글드글하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고지혈증을 일으키면 갈 길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동맥경화나 이런 심장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상식으로 몸을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고지방식이 특히 지방간이 굉장히 위험한데 그 지방간을 일으키는 것이 과당, 과식, 과체중인데 특히 포화지방,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 그 다음에 단순당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포화지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 다른 건 괜찮아요. 그렇지 않다. 과식은 해롭죠. 근데 포화지방에 의한 과식이 더 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심장병을 일으키고 다른 방면으로 간경화, 간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지방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지방간, 그 다음에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그다음에 단순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방간 결코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간이 나왔다 그러면은 뭘 보실 때 나의 식습관을 꼭 보세요. 그래서 내가 비만한지, 내가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지, 또는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꼭 보시고 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물론 너무 높으면 약 먹어야겠죠. 또 다른 이유라면 약을 드셔야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꼭 자기 식습관을 돌아다보고 또 반성하고 또 좋은 식습관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화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이제 흑인과 여성에 대한 문제인데, 얼마 전에 우연히 TV에서 하는 영화를 봤어요. 헬프라는 영화인데 왜 이걸 진짜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즐겁게 터치한 영화예요. 이게 이 두 가지, 왼쪽에 있는 미시시피 버닝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진 해크만하고 윌리엄 데포가 나온 하드보일드 추리물인데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1964년에 미시시피에서 그 미시시피 시빌 액트라고 해가지고 미시시피 차별금지법이 이제 거기 차별금지법이 개정이 되는데 이제 발의가 되는데 미시시피가 그 미국 중에서도 가장 그 흑백 차별이 엄청난 데였나 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인권운동가들이 뉴욕에서 북부에서 이제 북부는 좀 덜 하잖아요. 인종차별 같이 일하고 뭐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흑인들을 계몽하고 또 흑인들을 협조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투표를 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KKK단에 의해서 그 유태인을 포함한 그 흑인은 그 운동가 3명이 살해를 당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밝혀지는데 현지 경찰과 KK단의 소행이라는 게 밝혀져서 재판받고 떠들썩했어요. 근데 이제 이 실화예요. 잭슨 씨 쪽에 일어난 건데 요것도 근데 바로 1964년에 이 얘기를 다른 각도로 다룬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요 미시시피 버닝은 하드보일드에다가 아주 그 폭력적인 것도 있고 좀 가슴이 아프고 씁쓸한 게 있는 진짜 리얼 터치고요. 이거는 소설을 갖다가 이때 당시를 배경으로 했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여자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이중질곡의 흑인 여성은 흑인으로서의 그런 차별 속에서도 또 여성이라는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게 질곡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가장 차별받고 가장 힘든 사람들이 이제 흑인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 엠마 스톤 나오거든요. 이 엠마 스톤이 이들에게 되게 동정적인 시선을 가진 라이터인데 작가인데 이들하고 연대해가지고 이들의 고통스러운 거를 이게 실화는 아니죠. 고통스러운 거를 인터뷰를 다 해가지고 이들의 얘기를 출판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을 당하는 자가
단지 자기 고통을 표현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인데 요거는 되게 재밌고 유쾌하고 훈훈해요. 그래서 비극은 없어요. 이 헬프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미시시피 잭슨시거든요. 여기가. 그다음에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이 백인들이 굉장히 놀랐던 이유가 흑인들은 이제 돈을 받으면은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를 편견을 갖고 있는데 돈만 받으면 그냥 가서 무조건 쓰고 또 놀다가 또 다시 주고받으러 오고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흑인들의 무절제한 소비 생활이라고 막 비난하는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이때 흑인들이 뭘 하냐면은 흑인 고객을 고객으로 대접하지 않는 그 상가, 백인 상가들 거기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불매운동을 하니까 백인들이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타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 사실이 안 나오는 것 같았는데, 이 오른쪽 헬프에는 그게 나와요. 그래서 불매운동을 이제 주도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때 여태 케네디 암살 사건도 이때 일어나고 아마 뭐 킹 목사 행진도 이때 일어나고 하는데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는 하드보일드 터치라고 하나는 소프트하고 스무스하게 터치한 영화인데 둘 다 재밌고 좋아요. 헬프 같은 경우는 여성주의적 시각, 그 다음에 흑인, 하여튼 뭐 여성으로서 연대,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보이는 영화예요. 그래서 엠마 스톤이 굉장히 연기 잘했더라고요 여기서. 그리고 하여튼 알고 보니까 요 흑인 분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히든 피겨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히든 피겨스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